여러분의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코너입니다. 가계부채 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는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소식이 더 자주 들려서 참 대출을 받은 분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분들한테는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좀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상담관님? 네,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더해져서 정해지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기준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이미 변동금리 방식의 대출을 받은 분들께는 그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특히나 영끌이나 B2처럼 자신의 상환 능력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상환이라면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연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때는 물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먼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사실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이미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정해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금리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대출을 받았을 시점과 비교해서 신용점유 상승, 부채 감소, 직장 변동, 그리고 재산 및 소득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이제 본인이 판단될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많은 분들이 이런 권리를 몰라서 신청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직장에서 이제 승진을 해서 급여가 높아지거나 신용 점수가 상승된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정작 은행에서는 대출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금리나 요구권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방법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금리나 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제 금융회사는 요건 충족 심사를 위해서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요. 네. 소득 증가가 있었다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서를 준비를 하면 되지만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1만 4천 건의 신청 가운데서 22만 5천 건이 수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리나 요구권 행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오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용 점수를 이제 잘 관리하려면 내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또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제가 지난 3회차 방송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먼저 1년에 3번 무료인 전국민 신용조회 서비스로 나이스 지킴이나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조회 사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신용 점수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나의 신용 점수 올리기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국민연금이나 이제 건강보험료 또 통신요금 등의 특별한 연체 상황이 없다면 이런 나의 비금융 정보를 신용관리기관에 등록을 한 뒤에 신용점수의 가점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네. 보통 1년 미만의 정보를 제출하면 한 6개월 동안, 그리고 1년 이상의 정보를 제출하면 12개월 동안 가점이 된다고 하니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신청을 해봤었는데요. 네. 신청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신용점수가
이제 최고 점수로 상향돼서 그런 경험 때문에 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저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만 신청을 하면 이제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손쉽기도 하고 꼭 챙겨서 이 신용 점수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밖에도 신용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실행하기 쉬운 것부터 한 3가지를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주거래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거래 실적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급여를 비롯해서 예금이나 공과금 이체 등의 거래를 금융회사 한 곳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우수 고객이 되면서 대출 시에도 우대 금리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현금 서비스나 장기 할부를 자제하고 일시불 위주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금 서비스도 일종의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잘라버리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이제 신용정보에 직접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요. 카드사에 직접 내가 해지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점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제1금융권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대출금을 상환하실 때는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잔고 확인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통지를 해서 청구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용관리를 잘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신용거래는 미래의 내 자산을 미리 꺼내 쓰는 것인 만큼 나의 상환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이었습니다.